안녕하세요. 뉴스로 바라본 세상 잡초근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탄핵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위험성이 사라졌으니, 정치적 위험성이 사라졌으니 무엇인가 좋은 시그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많이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현재 상황을 정말 냉정하게, 우리 사견 하나도 집어넣지 말고 정말 냉정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4월 4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불복 여지 없애버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할 때, 이러한 심판을 할 때 환율은 어떻게 움직였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앞두고 지금 시간을 보게 되시면은 10시 22분 뉴스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하락을 했다. 거의 30원에서 40원가량 환율이 내려간 거예요. 아직 선고도 안 됐는데 환율이 미리 앞서서 막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거를 보면서 와, 경제가 바로 좀 살아나나? 숨통이 좀 트이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날 4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기다리면서 이게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환율을 유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왜냐? 만약에 탄핵 심판이 된다고 하면 환율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 반대로 탄핵이 기각이 된다고 하면 환율은 무조건 1,500원을 넘어설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게 저의 정치적 견해를 완전히 접어두고 그냥 냉정하게 바라봤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환율을 유심히 봤는데 환율이 저도 떨어지는 걸 보고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환율이 떨어진다. 이 말인즉 대한민국이 다시 조금 그 값어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탄핵이 되고 나서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바로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최신 뉴스예요. 지금 시간을 보시면은 오후 3시입니다. 4월 4일 오후 3시 탄핵이 완료가 된 다음 뉴스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부동산 시장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왜? 분양시장이 살아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아파트에 불장이 오는 것인가? 정말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나고. 부동산은요, 천하 없는 대통령이 오더라도 오히려 죽여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냉정하게 그렇습니다. 제 영상을 보면서 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야, 이 자식아. 우리 집값 올라야 돼.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부동산 시장은 죽어야 되는데, 거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탄핵이 완료가 되니, 환율이 좀 빠지니, 이제 경기가 살아나나? 부동산 시장 달려야지, 불장 달려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국민적인 바램입니다. 국민들은요, 지금 부채 현황이 어떻든, 대한민국의 지표가 어떻든,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나라가 망해도 부동산이 올라가길 바라는 그 이유를 변화별 군데서 다 찾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되면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라. 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튀어나오더라고요.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토지거래 허가제도 진짜 이거 보면요. 이때 집 사셨던 분들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고통의 세월을 감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변동이 있을 때 우리 2월에서 3월 이때 토지거래 허가제 풀어줬다가 다시 규제를 해버렸죠. 이 가운데 이 짧은 기간에 집 샀던 사람들, 서울에 집 샀던 사람들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낼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서울 30, 40대 첫 주택 매수자가 이때 급증을 했었습니다. 30대는 46.4%가 급증을 했고요. 40대는 거의 67%가 급증을 했었습니다. 이게 왜 급증을 했었을까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리고 왜 급증을 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투기. 국민들의 마음속엔요. 오로지 투기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현재 상황이.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어줬다고 해서 고민을 좀 더 깊이 해보고 지표를 보고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불나방처럼 그냥 달라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결과물은 바로 나왔죠. 3월 중순 말쯤 토지거래 허가제를 다시 규제를 하면서 이때 샀던 사람들은 조금 긴 시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생겼다. 여기에 부동산 이야기는 이쯤 하고 자, 경기는 좀 나아질까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완료가 되고 나서 바로 자영업자들이 신락 같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가 이제 좀 좋아질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나는 어려운 지표 볼지도 모르고 어떠한 경제 상황을 크게 세밀하게 볼지도 몰라. 그러면 이거 하나만 체크를 하세요. 뭘 체크를 하면 되냐면 자, 간단하게 지금 밑에 있는 요 사진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떠한 배달을 해주시는 분이 등에 한가득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짐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죠? 플라스틱이죠. 이분 뒤에 보이는 자동차 여기에는 쇠도 들어갈 거고요. 반도체도 들어갈 거고요. 기름도 들어갈 거고요. 페인트도 들어갈 거고요.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갈 겁니다. 옆에 보이는 이러한 간판들, 그 다음에 이러한 뭐 포차가 됐건 음식점이 됐건 이러한 음식점 식자재 중에 대부분이 무엇으로 들어올까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전부 다 수입입니다. 대한민국은 국가 내에서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자급자족을 할 거면요, 조선시대 때로 돌아가야 되고, 지금은 조선시대 때처럼 농경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농업 비중 작잖아요. 수입을 없앤다고 하면은 우리는 조선시대보다 못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시기에 살고 있는데요. 왜 갑자기 수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대한민국은 수입이 전부입니다. 수입이 전부라고 하는 말은 달러, 환율의 영향을 엄청나게, 아니요, 절대적으로 받는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이 될 때 저도 환율을 유심히 지켜봤던 건데요. 이날 환율의 움직임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4월 4일 오후 10시, 저녁 10시의 환율 움직임입니다. 지금 보면요, 탄핵이 되고 나서 환율이 최저점을 찍습니다. 1430원을 찍고 나서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여기서 점점 조금씩 흘러서 더 내려가서 환율이 더 낮아질 거라 생각을 했죠. 아니요. 자,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1461원. 다시 원상태로 회귀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정치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환율 냉정하게 바라본 시장은 아직은 니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환율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으로 탄핵 선고를 할 때, 탄핵 심판을 할 때는 환율이 조금은 빠졌으나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환율은 원상태로 돌아왔다. 환율이 원상태로 돌아왔다는 것은 신락 같은 희망 아직 가지기에는 이르다.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모든 것들 가격이 떨어질 일은 없다.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환율의 무서움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원자재를 수입을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대부분은 원자재를 수입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요, 가공 및 제품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죠. 여기서 환율이 무서운 게 무엇이냐? 판매가는요, 함부로 움직이기가 겁나요. 왜냐? 판매가를 올리면은 타격이 너무 바로 세게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판매가는 움직이기 힘들다, 올리기가 힘들다. 그런데 원자재 가격은 환율에 따라서 들쭉날쭉하게 됩니다. 원자재 가격 한 달에 9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쯤 되죠. 9만 달러 정도 수입하는 업체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9만 달러 크지 않습니다. 되게 영세한 그런 기업입니다. 이 영세한 기업이 마진 15%를 붙여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환율이 1,100원일 때는요, 수입에 필요한 이러한 회전 자금이 9,900만 원, 1억 정도만 있으면 회사를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1,400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입 지출비가 1억 2,600만 원으로 와, 이거 한 달에 대략 한 2,700만 원 지금 차이 나는 거죠. 2,700만 원 그냥 앉은 자리에서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1억 돌리는 이러한 영세한 회사가 환율이 10원이 오를 때마다 90만 원씩 손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1,100원에서 1,400원으로 환율이 300원이 오르면은 9327 2,700만 원. 2,700만 원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된다. 2,700만 원이면요, 직원 몇 명치 월급입니까? 진짜 이러니까 환율이 무서운 거고, 대한민국 모든 경제 상황을 대변하는 지표로서 우리가 환율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한 환율이 우리에게 해준 대답은 니들은 정치적 안정을 찾았으나, 무엇인가 정치적 리스크가 해결이 되었으나 니들의 모습은 똑같다라고 지금 현재까지는 환율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
대한민국 경제 F4라고 그러죠. 꽃보다 남자. F4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다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를 합니다. 15년이 걸렸다. 가계부채 비율 80% 밑으로 낮춰야 한다. 15년 동안 우리는 너무 높은 가계부채 비율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가계부채 비율 밑으로 낮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경제 F4가 한 이야기가 무엇일까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년간 한 번도 꺾인 적 없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꺾인 것은 큰 변화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가계부채 비율 증가세가 주춤하거든요. 이 얘기를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3년이 지난 만큼 꾸준히 80% 밑으로 내려가도록 정말 노력을 해야 정상화가 될 것이다. 지금은 비정상이라고 본인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한국은행 총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오름세를 진정세로 바꿨냐? 그게 아니고요. 냉정하게 말합시다, 우리. 국제금융협회가 우리를 바라봤을 때요.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1.7%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고요. 전 세계 38개국 중 2위라고 합니다. 국제결제은행이 바라봤을 때는 90.7%로 44개국 중 5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올라가다가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서 주춤했던 게 아니고요. 이미 90%를 보이고 있잖아요.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못 올라가고. 아니 이제 100%인데 못 올라가고 더 이상 우리가 대출을 땡길 곳도 없어져서 그래서 돈을 못 빌리고 있는 거를 노력을 해서 우리가 정상화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서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타이어에 우리가 바람을 막 넣었는데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바람을 넣어놓은 상태라 이겁니다. 이걸 보니까 제가 뚜껑이 들썩들썩하죠, 진짜로. 그런데 여기에 이창용 총재가 제가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통화정책 경로를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고민을 해봤는데 부동산 문제를 해결을 하고 막 이러려고 고민을 계속 했대요. 지속적으로 했는데 금리를 낮춘단 말은 유동성을 공급을 하겠다는 거죠. 부동산으로 가거나 해외 주식으로 돈이 흘러갈 게 너무 뻔히 보인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국민들이 투기에 미쳐 있다. 시중에 유동성, 돈을 공급을 해주면은 이 돈이 어떠한 기업을 만들고 새로운 이익을 창출을 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로 돈이 흘러가 버리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 뉴스들을 보여드린 겁니다. 뭐 정치적 리스크가 끝나고 나발을 불고 별 지랄을 다 해도 결국은 부동산 투기 여기에 묶여가지고 우리는 지금 성장 가능성이 너무 없는 이러한 암울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를 섣불리 내리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한국은행 금리 미친 척하고 내린 그러한 금리입니다. 고금리, 고환율, 기업이 버틸 수가 있습니까? 매달 내는 이자도 비싸. 원자재를 띄우려고 보니까는 환율이 높아가지고 원자재 가격도 비싸. 이익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거의 마이너스로 접어들은 이러한 상황에 기업이 어떻게 버티냐고요. 기업이 버틸 수가 없으니까 신규 인원을 채용을 하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잘라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기업이 힘든데 급여를 올려줄 수 있겠습니까? 급여 동결. 저녁에 수당 주면서 특근, 야근 시키면서 일 시키기도 힘들어요. 각종 수당, 차감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월급은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줄어들게 되죠. 월급이 똑같더라고 해도 환율이 비싸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을 했고 물가가 상승을 했으니 실질 내 월급은 줄어들게 되겠죠. 월급이 줄어들고 기업은 못 버티고 경기 침체가 계속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고 해서 이게 바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에 지금부터라도 정치적 안정을 찾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잘 풀어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의 귓방망이를 손으로 때린 것도 아닙니다. 2단 옆차기로 날라와서 때린 존재가 있으니 바로 트럼프입니다. 상호관세가 오락가락 총극을 벌이고 있다. 상호관세가요 25%였다가 26%였다가 25%였다가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난리 부르스가 났는지 설명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일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게 있으니까 해당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관세가 춤을 추다 보니까 미국의 주식장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관세 패닉에 초토화가 돼버렸습니다. 나스닥이 6% 폭락을 했고,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현재까지 미국 경제에서 증발한 돈이 억 단위도 아니고요, 조 단위도 아니고요, 경 단위입니다. 경. 한국 돈으로 경 단위의 돈이 지금 증발을 한 상황인데요. 이게 미국에서 왜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냐?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주가 폭락에 퇴직연금이 증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상황에 트럼프는 골프 치러 갔다. 미국 국민들이 부글부글 지금 끓고 있다. 뭐 한국을 조금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키포인트로 보셔야 될 거는 퇴직연금이 증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왜 퇴직연금이 증발을 할까? 미국은 우리랑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401k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근로자 퇴직소득보장법이 있는데요. 이 401k, 한국 국민연금하고 뭐 내용은 비슷합니다. 나중에 우리의 노후를 위한 그런 자금이다라는 거는 비슷한데, 한국은 월급에서 연금을 원천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랑 되게 비슷해요. 미국도 비슷하게 퇴직 후 생활을 위해서 401k라고 해서 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연금이요, 대부분 미국 주식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곧 미국 국민들의 노후다. 이러한 공식이 성립될 정도의 돈입니다. 이 돈의 액수가 작냐? 아니요. 2006년도에는요, 한국 돈으로 4천조 원 정도 됐고요. 2014년에는 6,431조 원 정도 됐고요. 2001년에는요, 경을 넘어섰습니다. 경 단위의 돈, 1경 1276조 원이나 되는 미국 국민들의 돈이 미국 주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야, 1경 원. 진짜 이건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인데, 이러한 돈이 미국 주식에 들어가 있고, 미국 주식은 미국 국민들의 노후인데, 트럼프는 골프나 치러 갔으니 미국 국민들이 뚜껑이 열릴만 하죠. 미국이 이러한 혼돈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리는요, 한국이 지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굉장히 큰 리스크가 대외적으로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금도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패닉에 금값도 빠질 정도로 지금 아주 혼돈세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 명이 파면이 됐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다고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바로 현실로 나오고 있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요, 바뀐 건 전혀 없습니다. 윤석열 탄핵으로 정치적 안정세는 우리가 다행히 찾았습니다. 하지만 대선 전까지는 혼돈세가 여전히 있을 겁니다. 아주 정치적으로 물고 뜯고 난리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정치적으로 안정세를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은 우리가 완료를 했으니, 이건 이거대로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도록 하고, 부동산 문제는요, 이거랑 완전히 지금 별개의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지표 자체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지가 너무 오래됐고요.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진짜로 막막하긴 한데, 국민적 투기 수요를 아예 씨를 말려버려야 됩니다. 지금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뭐 저한테 미친놈이라고 말하실 그럴 분들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건전성을 찾으려면 국민적 투기 수요를 아예 씨를 말려버려야 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굉장히 우리가 강하게 청산을 하고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환율, 높은 환율 문제, 관세 문제, 전 세계적인 혼란입니다. 특히 관세가 이제 전 세계적인 혼란이고, 높은 환율은 대한민국 국한된 이야기겠지만, 이러한 고환율과 관세 문제로 기업들은 더 많이 폐업을 하게 될 것이고요. 물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윤석열 탄핵이 됐다고 해서 바뀐 건 전혀 없습니다. 정치적 안정을 찾은 그러한 시기만큼 우리는 더욱더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요.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았다. 그러니까 한숨 쉬고, 자, 이제 조금 좋아질 거니까 어디 부동산이나 좀 알아보러 다닐까? 대출을 어디서 좀 받아볼까? 이러한 생각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민감하게 안정적으로 관망하는 그러한 시간, 조금 더 공부하고 조심스러움을 찾는 그러한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